옥수님과 정희님. 정희님은 방정리를 마치고 상철님이 오면 상철님에게 보여줄 방정리였죠. 지금 한 마리 있었잖아. 방 치워놓을게요. 진짜 치웠어. 정말 깨끗하게. 하지만 정희님은 좋은 노래를 들었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가사가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가사였어.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왔고, 여기서 정희님이 옥순 씨한테 물어보거든요. 생각은 정했어요? 그러니까 옥순님이 모르겠어. 내가 왜 울적한지 생각하고 있었어. 자기 마음을 안다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 지금 뭐 저 같은 분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 거지. 근데 우리는 다 알겠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죠. 옥수님이 왜 울적한지는 다 알고 있죠. 옥수님이 왜 울적한지는 우린 너무나 잘 알아. 옥수님이 모른다고 하지만 실은 옥수님도 알고 있어. 옥수님도 모르고 싶은 거야. 경수씨 와주세요 라는 생각을 들키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 경수야, 얼른 와서 나한테 마음을 표현해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거를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어가 되는 거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이상한 거를 다 끌어들이는 거지. 정작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아니라고 해버리면 다른 이상한 곳에서 원인을 계속 찾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지. 저기서 내가 왜 울적한지 생각하고 있었어 해놓고 이 뒤에서는 뭐 경수가 더 이상 좋지 않다며. 그러니까 저렇게 울적한 이유는 경수가 좋기 때문이잖아요. 경수야, 내가 널 좋아해. 그러니까 경수야, 내가 너에게 갈 수는 없지만 나에게 와서 마음을 표현해줘. 내가 너를 좋아하니 네가 나한테 와서 마음을 표현해줘. 근데 안 오네? 이게 울적함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먹으면 해결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부정회로라가 돈다도 있지만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가 하지 않으니까 부정회로가 도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지. 경수를 이렇게까지 경수에 대한 마음이 커졌었나 싶기는 해. 근데 경수에 대한 마음이 커지는데 자기가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부정회로가 더 아주 빡세게 돌아버리는 거지. 그쵸. 화장 고치고 가글 하고 향수 뿌리고 그렇게 자기가 왜 울적한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대. 생각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없겠지. 왜냐면 진짜 원인은 아니라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진짜 원인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인을 찾아? 못 찾지. 내가 우울해. 왜?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우울해. 예를 들어서. 근데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우울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보일러가 고장나서 슬픈가? 보일러 고쳤어. 그러면 우울함이 사라지나? 안 사라져. 그럼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을 안 사서 우울한가? 책을 사서 읽어. 우울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그냥 헤어져서 슬픈 거야. 인정하고 다시 그 사람이랑 재회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하는 거지. 근데 그 애초에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를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는 몰라. 내가 어떤 자존심 때문에 저런 실제 원인을 외면해 버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는 이제 또 시작을 했죠. 경수가 비밀이 있대. 뭐 그런 얘기 듣고도 싱숭생숭하지. 그냥 나는 쌈 하나였어. 쌈은 확실한 거였고, 쌈은 어쨌건 좋아하는 거였긴 하지. 여기서 정의가 받은 거나 이제 이런 거에 비해서 적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영숙도 경수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 이제는 영숙도 알게 됐어. 근데 옥순만 몰라. 왜? 모르기로 했으니까. 왜 모르기로 했어? 경수가 나에게 와서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표현을 해주길 바라는 거지. 언제 이렇게까지 마음이 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받을 줄 몰랐던 쌈 하나. 옥순 씨가 받을 줄 몰랐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 이유는 나한테 표현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쌈 하나? 이걸로는 표현이 부족하다는 거지. 근데 경수도 경수인 게 그날 1대4 데이트할 때도 옥순한테 진짜 표현을 안 하긴 하더라. 4명 똑같이 먼 게 이렇게 줄 때도 현숙부터 줘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마지막에 옥순한테 가. 그리고 뭔가 쌈하고 민망하니까 정희한테 장난쳐. 정희한테 말 걸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정희님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받아줘. 그러니까 경수 입장에서는 옥순한테 표현을 한다고는 했는데 옥순 입장에서는 평소에 내가 봤던 것보다도 적고, 그리고 얘가 정이나 다른 사람한테 했던 것보다도 적고, 그러니까 나한테 더 해주길 바라는데, 근데 경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해하려고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영자나 영숙, 정숙 이런 사람들 이제 다 알았어. 경수 쟤 편한 사람들한테만 나이스 어포짓하지 지가 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불편해가지고 막상 말을 잘 못하는 놈이구만 하고 다 알아 지금. 옥순만 몰라. 현숙도 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순자는 관심이 없고. 쌈은 스스로 표현한 거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솔직히 스스로 표현한 거지. 누가 넣어준 거를 랜덤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차로 오는 길에 다들 갑자기 옥숙님이잖아. 아니 갑자기는 아니지. 뭘 갑자기야. 쌈으로도 줬고. 이 쌈의 진실이 있고 나서 데이트에서 경수랑 얘기를 했었잖아. 이때 궁금한 게 있어. 정희님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아니라고 했었지. 플러팅처럼 내가 줬어? 근데 그거 전혀 아니라고 했고, 플러팅 아니라고 했고. 근데 여기서 옥수님이 자기 표현을 했네. 인터뷰에서 늘 난 네가 있었어. 그리고 경수도 저도 늘 옥수님이 포함돼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는 말을 했으면 알게 됐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때 말을 했는데 왜? 옥순이 자기 먼저 말했고 자기보다 더 말하지 않아서 약하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을 안 하더라도 행동으로 티낼 수 있지 않았나? 너 왜 티 안 냈어? 여기서도 옥순 씨가 좋았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좋았어요. 이때 경수가 말을 옥순만큼 표현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네. 저 때도. 옥순 씨가 쌈 줘서 좋았다고도 하고. 근데 이제 경수는 좋았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다 알았구나. 이제 옥순 입장에서는 아쉽겠네. 자기가 더 많이 말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차에 오는 길에 갑자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방금 이 1대1 데이트 이 내용에서도 보면 서로가 마음에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네. 근데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나 빼고 다 알아. 아니지. 본인만 아는 정보가 있었잖아. 경수는 항상 옥순이 마음에 있었다. 옥순이 항상 포함돼 있었다. 말할 때마다. 그거 들어놓고 왜? 쌈도 받았고. 1순위인지는 몰랐겠지만 어쨌건 항상 있다고 했네. 항상 있다고 하면 뭐 2순위여도 괜찮다.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 들었는데 왜? 그럼 있는 거잖아. 그건 왜 근거에 안 들어가? 본인 빼고 다 하는 거 아니지. 본인도 알아. 그래서 난 그게 더 싫어요라고 하는데 그게 더라는 거에 지금 옥수는 경수가 생각보다 더 호감 있게 보고 있어요. 더 가깝다고 느끼고 있고 우리 둘이 알아야 할 거를 나만 빼고 다 알아. 그러니까 옥순이 진짜 경수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수도 나를 1순위라고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 실은. 경수의 1순위가 나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근데 너 이거밖에 안 해? 제대로 해봐 라는 거가 강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둘이 알아야 할 사실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옥수는 경수가 나를 1순위로 생각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로 묶었고 옥수는 경수가 나에게 더 표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20살 애들이 하는 행동이야. 20살 때 많이 하는. 옥순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몰라서 그러는 사람은 알려주면 배웁니다. 근데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은 절대 알려줄 수가 없어. 그러면 모르는 척 한다는 건 뭐야? 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어. 우리 둘이 알아야 할 사실을 나만 빼고 다 알아라는 거는 우리 둘이서 더 특별해야지 네가 다른 데서만 표현하고 있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계란볶음도 해서 들고 찾아오고 편지도 써주고 막 음료수도 사오고 그런 걸 바랬겠지. 하다못해 나가서 단둘이 얘기하자 정도도 바랬겠지. 근데 아까 방금 그 1대1 저녁에 데이트한 것도 보니까 오히려 옥순 씨 입장에서는 답답하긴 했겠네. 경수한테 나는 네가 항상 있었어. 그러니까 경수가 나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쌈 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면 좋아해서 준 거예요. 뭐 이렇게 뭔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경수가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 정희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경수 도착. 계십니까? 공복이었어요. 아니 왜 근데 짜장면 안 먹었어? 물회랑 커피까지 포장해온 나이스가이. 이제 나이스가이로 통하는 거야? 그래서 경수는 옥순 옆에 앉고요. 옥순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건네는데 옥순 씨가 경수 보고는 잘 안 웃어. 그리고 젓가락도 없냐고 하니까 옥순 씨는 저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냥 배가 불렀을 수도 있겠지만 경수야 나 네가 산 거 안 먹어. 됐어. 토라짐. 아까 바나나 먹더라고요. 근데 옥순 씨가 소식하는 걸 수도 있겠지. 옥순은 경수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 옥순은 경수를 무지 좋아해. 그러니까 옥순 씨도 뭔가 한 사람에게 꽂히면 훅 들어가 버리는 게 지금 순자, 옥순, 현숙 이 세 사람이 가진 속성 같아. 이게 아이를 키우고 한편으로는 배신당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조차 안 했잖아. 배신당한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옥순은. 그리고 가족과도 그 가족 입장에서 어떤 사연이 있었겠지만 고립돼 있는 삶을 살았잖아. 물론 순자랑은 다른 색깔의 고립이지만 그래서 옥순이나 순자나 지금 다 같은 마치 알에서 나온 오리 같은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옥순과 순자는 조금 다르지. 옥순 씨는 그래도 조금 사회생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더 넓을 테니까 그래도 옥순도 좀 그런 경향이 있나 싶기도 해. 그래서 옥순 씨는 나 안 먹어. 방문 닫고 들어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었다면서요. 근데 뭐 자기 그냥 바나나 먹었다고. 그렇게 이제 옥순 씨를 계속 챙깁니다. 그러니까 경수 입장에서는 이제 저게 표현이야.
근데 확실히 말을 잘 못하더라고. 정희 앞에서는 말을 능글능글하게 막 그치 나도 무서워 보였어 막 이런 거 막 농담 엄청 하잖아요. 영자한테도 되게 편하게 얘기하고, 정숙이랑은 뭐 따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뭐 영자, 정희 이런 사람들을 되게 편안하게 하고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 좀 카리스마 있는, 물론 영자가 누나는 아니지만 좀 카리스마 있는 누나미 있는 사람들에게 경수는 좀 편안함을 느끼나 봐. 이성적 호감은 못 느끼지만. 그러면서 이제 전복 건져 먹으라고. 그러니까 딸처럼 잘 챙겨주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옥순 씨가 삐지거나 마음이 상했을 때 경수 씨는 그런 걸로 막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다독이면서 관계가 지속되니까 이 두 사람이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데이트를 다들 마치고 갔고요. 옥순님 몸이 아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옥순 씨가 여기서는 그냥 별말 없는 것처럼 그냥 흘려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 신경 써. 엄청 신경. 내가 몸이 왜 아파 보이지? 나 화장이 떴나? 막 화장이 안 됐나? 막 그런 생각해. 화장이 안 됐나? 다크서클 내려왔나? 막 이러는데 그만큼 경수의 한마디 한마디 신경 쓰고 경수의 일거수일투족 계속 고민하는데, 옥순 씨는 물론 경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경수가 나이스한 사람이죠. 경수 씨가 일부러 그랬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밀당은 옥순 씨에게는 굉장히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좀 특별한 그룹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제가 옛날에 미녀를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분이 상담에서 어떤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답이 거기선 더 자세한 얘기 해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대가 생각하는 그 그룹으로 들어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구애를 하고, 나 여기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난 남자예요, 공작에 깃털을 피면서 이 사람에게 내력을 어필하면서 다가가면 일단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미녀가 평소에 만나왔던 그저 그런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 그룹으로 들어가 버려.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 그러면 긴장하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 그리고 이기려 들지 않는 모습, 그리고 주눅 들어서 더 세 보일 척하는 이런 거 안 하면 일단 평타는 치는 거야. 기존의 그룹에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경수는 옥순 씨가 생각하는 그 그룹에 안 들어갔어. 이거는 괜찮은 신호야. 근데 그거에는 지금 옥순 씨가 처한 어떤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고립된 상황도 한몫하고 있긴 하지. 어쨌건 뭐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을 위해서 세팅이 된 것처럼 됐는데, 주눅 안 들고 여유 있는 모습에다가 공격적이지 않아야 돼. 의외로 상대가 너무 잘났다고 싶으면 그 사람이 잘났다라는 생각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 네가 그렇게 잘났냐? 물론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야 네가 이렇게 잘났어? 그래서 막 괜히 더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지. 그렇게 경수 씨는 계속해서 옆에서 챙겨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따 얘기하자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지금 나가도 되는데 여기서 상황이 조금 애매해지긴 한 게, 세 명이서 먹고 있다가 둘이서 나가는 건 솔직히 조금 매너는 아니긴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경수가 나가자고 했지. 그런데 옥순이 즉답은 안 했지. 근데 그 이유는 방에 가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랬지. 우리 지금 다 가서 얘기할까? 나 방에 가야 되는데, 나 방에 가서 화장 좀 고칠 테니까 나 찾아서 부르러 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맥락이 안 되잖아. 나가자. 잠깐만 나 방에 좀 갔다 올게.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이게 맥락에 맞잖아. 나가자. 근데 옥순 씨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경수가 나한테 표현해 주길 바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경수가 더 행동해 주길 바래. 그래서 방에 갔다 와요. 나도 여기 있을게. 그래서 방에 갔다 와요라고 분명히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자고 했고, 이 공용 거실에서 여기서 나가자고 제안했고, 옥수는 방에 가서 할 일 있다고 했어. 그러면 방에 간 사람이 다시 와서 나가는 거지. 공연 거실에서 나가자고 했지 가서 데리러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옥순 씨가 원래 이렇게까지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근데 경수를 그만큼 좋아해. 이게 옥순 씨가 그만큼 몇 년간 고립돼 있어서 외로웠고, 지금 경수에 대한 이런 마음이 스스로도 좀 주체가 안 되는구나. 인정할 수 없을 거야. 이거는 옥순 씨도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한 거야, 실은. 옥순 씨가 나 방에 이렇게 하면서 끝맺으면 안 했지만, 나 방에 가 있을 테니까 데리러 와,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잖아. 우리 나갈까? 나 방에 가 있을 테니까 이따가 데리러 와, 이건 아니잖아. 말도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언니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있을게요. 아니 좀 전엔 방에 갔다 온다더니 뭘 또 옆에 있어. 갑자기 신경도 안 쓰던 정인님을 갑자기 왜 신경 쓰고. 돌싱이고 오랫동안 고립돼 있다 보니까 설렘을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또 방에 갔다, 언제부터 그렇게 옆에 있어줬다고. 됐어, 가. 정의는 정의대로 부담스러워. 어쨌건 옥순 씨한테 갔다 오라고 하고, 여기서 경수가 갔다 와요, 갔다 와. 그러니까 갔다 오라는 말을 지금 이 타임에서 한 번 하고 이 전 타임에서 한 번 했어. 2번 했어. 그리고 옥순 씨도 나가자는 말 들었고 간 거야.
갔다 온 거야. 음. 우리 놀러 가자. 그래요? 난 잠깐 방에. 그래, 그럼 갔다 와. 그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옥순 씨도, 옥순 씨의 머릿속이 경수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해. 왜냐면 내가 경수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경수에 대한 마음이 커져서 몸이 안 좋아? 그 말이 옥순 씨는 신경 쓰이니까 내가 얼굴이 이게 뭐가 안 좋지? 화장이 뭉개졌나? 솔직히 잘 몰라. 화장 뭐 뭉개지고 이런 거 잘 몰라, 남자는. 그냥 뭐 했나 보다 한 거지. 뭐 보통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치, 뭐 별 차이 없고. 그래서 얼굴이 다 뭉개져서 그런가 화장 보러 온 건데. 아니, 그러니까 화장 보러 왔으면 다시 돌아가야지. 왜 화장을 보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게 지금 바로 또 저녁에 미션이 있고, 이게 물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옥순이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포인트가,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을 수가 있어. 한 10분 정도 누워있는데 자, 미션 하세요 하고 모아버린 걸 수도 있어. 정확한 시간은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옥순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가봐야 되나? 하고 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고, 경수도 왜 안 오지? 10분이나 지났는데 가볼까? 이랬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건 뭐 바로 미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 또 하나만 빌려줘. 화장품 빌린 거지. 그래서 경수님이 얘기 좀 하재. 근데 아무 마음이 없어. 이게 진짜 약간 옥수님의 이런 것들이 옥수님이 듣던 그런 노래 가사 같은 감성이야. 뭐 내 마음은 말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알아줘요. 그런 약간 그런 노래 감성이지. 가그린 빌렸구나. 그래, 가까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20기를 보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20기를 보고 나솔에 출연하면 이제 가그린은 필수죠.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아무 마음이 없대. 자기가 아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아무 마음이 없겠어. 무슨 마음이 없어. 패널도 야 무슨 마음이 없어. 여기도 자막쓴 물음표 달았잖아. 마음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물음표 붙인 거야. 없다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래대로라면 내가 마음이 있어? 그래서 경수에게 기대해? 근데 경수가 안 와? 그래서 실망해? 그래서 속상해? 그래서 슬픈 거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마음이 있지 않으면 내가 경수에게 기대하지 않는 셈 칠 수 있지. 그럼 실망하지 않는 셈 칠 수 있지. 그러면 실망하지 않았으니까 속상하지 않는 셈 칠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아프지 않아. 그래서 나는 아프지 않다는 거 스스로 믿고 싶은 거야, 지금. 경수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마음 표현을 안 해줘서 서운하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난 마음도 없어. 마음이 없어.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화장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또 귀여운 커플 같기도 해요.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이 두 분은 그냥 다른 사람이 없어. 다른 대안이 없어 서로. 뭐 영훈님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옥수는 경수가 너무 좋아. 어떤 그런 부정적인 부분, 실은 그게 불안 애착이거든요. 이제 어떤 그런 애착은 대물림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있어요. 대물림 될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애착 상태를 조사하면 부모의 현재 애착 상태를 굉장히 높은 확률로 유추할 수 있어. 그 제 애착 강의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그냥 뭐 이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 실험 결과야.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지. 근데 아마 이제 옥수님은 잘 하겠죠. 그래서 이제 순자님은 약간 실망해서 그런가 보다. 이제는 경수가 안 멋있대. 여기서도 안 멋있다? 자막 쓰면서도 안 믿잖아. 아무도 안 믿어. 그냥 아까 옥수님이 듣던 노래 가사 같은 표현을 본인도 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시적 표현이 되는 노래 가사를 뭐 이렇게 힘을 여기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준비를 하고, 여기서 옥순 씨의 마음은 여기에서 각을 하고 화장하고 또 막 이렇게 했잖아요. 노력을 들였잖아. 그러니까 경수도 뭔가 너도 노력해야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옥순 씨가 굉장히 소녀 감성이고,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크고 개인주의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손해보고 싶기를 엄청나게 싫어해. 손해보는 걸. 물론 사람은 다 싫어하는데 옥수님은 더 싫어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에서 옥수님하고 일을 한다고 하면은 옥수님하고는 협업할 생각하지 않는 게 나아. 옥수님한테는 그냥 업무로를 정확히 제시를 해줘야 돼. 왜냐면 정확히 제시 안 하면 자기 업무롤이 아닌다는 건 아예 손도 안 댈 거거든. 그런 게 이제 제가 어디서 한번 나왔었냐면요. 입원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앞자리 했을 때 정희님 멀미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왜 바꿔줘요? 그리고 자기도 나도 멀미했다 이렇게 하잖아. 물론 그 정희님이 멀미를 가지고 조금 좀 보여주기 식으로 했다라고 옥수님이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그날 뭐 정희님도 그렇게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쨌건 옥수님은
그런 자리에서 내가 어쨌든 이겼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 전까지는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않았지만 그거가 잃기 싫은 거야. 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나아가서는 손해보는 걸 싫어해. 그러면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거는 나랑 상대랑 했을 때 내가 5만큼 노력했으면 너도 5만큼 해 이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화장도 하고 가글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나서 딱 생각해보니까 뭐야 나만 노력했네? 얘 왜 안 와? 오는 것도 이 정도 노력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 향수까지 저 정도 노력했으면 그냥 가겠다. 옥수님이 아이와 자신만 고립돼서 세상에 믿을 건 너랑 나밖에 없어 라는 생각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규정하고 이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꽁꽁 싸매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살아오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 진짜로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의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의지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경수도 옥순에게 마음이 있고요. 옥순도 경수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둘 다 커. 그리고 심지어 커요. 둘 다 마음이 커. 그리고 경수가 여기를 올 만큼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을 거야. 이게 한 20분 정도 흘렀거든. 근데 이 사람이 방으로 뭐 좀 한다고 갔어. 근데 20분을 못 기다리고 가가지고 왜요? 다 했어요? 뭐 하세요? 이거 막상 그랬으면 그것도 조급해. 20분을 못 기다려? 경수 입장에서는 갈 수는 없어. 20분 만에. 경수가 안 오니까 속상하니까 여기저기 그냥 하소연하고 있는 거야. 옥수는 그렇게까지 전략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진짜 전략적인 인물이잖아? 정인님이 멀미한다고 그랬을 때 언니 괜찮아요. 바꿔드려야지 하면서 바로 바꿔줘. 그리고 뒤에서 막 정이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여기서 정인님 쉬어요. 말하지 말고 쉬어요 하고 그 뒤에서 경수랑 그냥 대화하면 돼. 그랬으면 자기 이미지도 살리고 정의도 입막음 해버릴 수가 있어. 옥수는 그렇게까지 전략가가 아니에요. 옥수는 되게 투명하고 단순한 사람이야. 옥수는 투명하고 단순한 사람이어서 아마 경수는 그런 면에서 옥순을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옥순 씨는 아마 애들하고 되게 잘 놀걸? 애들 자기가 이제 괜찮고 마음에 드는 애들이면 뭐 싸울 때 싸우더라도 기본적으로 되게 사이좋고 친구처럼 잘 지낼 거야. 그럼 옥순은 분명 나오라고 하는 거 듣고도 안 오면 경수 너가 방으로 와야지 하는 거고요. 아니 옥순 씨는 방에 갔다 올게 갔다 와 했던 그런 말들을 지금 자기가 화장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잖아. 마음이 막 두근거리잖아. 감정적으로 막 또 설레면서 또 안 오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말들을 잊은 것 같아. 자기가 불안하니까 빨리 불안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어. 빨리 경수가 와서. 좀 애 같은 면이 있죠. 애 같은 면이 있는데 그 경수는 옥순의 애 같은 면을 좋게 보고 있을걸요? 뒤이어 침대로 향하더니 아니 여기 물음표를 몇 개를 붙이는 거야. 옥순님의 거의 모든 행동 모든 말에다가 다 물음표를 붙이고 앉았네. 이제 경수가 침대로 향하더니 모든 거에 옥순이 뭐만 하면은 그냥 이제 안 믿어. 지금 다 같이 물음표 붙이고 있어 지금. 그렇게 이제 방 안에서 한참 동안 기다린 옥순. 이게 아마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인 것 같아요. 이게 뒤에서 말이나 이런 뉘앙스를 봤을 때. 그러니까 경수도 이게 뭐 더 길어졌으면 다른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나 했을 텐데 다음날 인터뷰에서는 완전히 이제 감정적으로 기억을 해버려. 기억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기억은 디테일한 것보다 감정이 훨씬 오래 남아요. 정확히 어떤 부분이 잘 하나하나 기억 안 나거든. 경수님이 안 찾아왔어요. 얘기한다고 해놓고. 경수님이 얘기를 나누자고 했으니까 공연 거실을 못 가잖아요. 왜 못 가? 왜 못 가? 이 논리는 대체 뭐야? 얘기를 나누자고 했으니까 못 간다고? 이것도 물음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제작진 이거 물음표 다 썼나? 물음표 할당량 다 했어? 다 써서 못 넣은 거야? 물음표 딱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공연 거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도대체 이건 논리는 뭐야? 얘기를 나누자고 했으니까 공연 거실을 못 가지. 공연 거실에서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방에 갔다가 오는 거기서 나가는 거지. 옥수님 때문에 물음표 더 이상 물음표 남은 게 없어. 재고가 없어. 아니 정인님이 있는 데서 나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방에 갔다 오기로 한 건데 정인님이 있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정인님이 있을 때 나가서 얘기하기로 해놓고. 그러니까 이것도 명분이지. 공연 거실에 뭘 못 가. 경수도 왜 옥순한테 안 가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본인이 못하니까 이상한 핑계 대잖아요. 옥순도 지금 공연 거실 못 간다고 핑계 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건 사실은 아니지. 얘기를 누가 공연 거실에서 나누재? 공연 거실에서 나가서 얘기하자고 공연 거실에서 말했잖아. 그리고 옥수님이 갔다 오기로 한 거고. 그러면 본인 방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언제 찾아와서 나가자고 해? 본인이 샤워를 할지 아니면 거기서 뭐 부모님이랑 통화를 할지 뭘 할지 어떻게 알고 몇 분 만에 가서 달라고 그래? 거기서 뭐 가가지고 뭐 10분 만에 문 두드리면서 지금 뭐해요? 그게 더 스토커 같지 않아요? 못해. 어떻게 그래. 솔직히 나라도 기다려. 갔다 와 해놓고 이 사람이 20분 동안 안 온다고 가가지고 저기요 뭐해요? 소름 끼치지 않아? 혼자 기다렸어요. 누구도 본인한테 기다리라고 한 적 없어요. 기다리기로 선택한 거야. 왜? 상대가 나한테 다가올 기회를 수여해주기 위해서. 부여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옥수님은 경수한테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1대1 데이트 보니까 경수가 옥순이랑 대화를 할 때 옥순만큼 표현을 하지 않은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제 옥순님은 이 사람이 좀 더 해주길 바라는 거지. 기대가 큰 거지. 그래서 여기 있을게 경수의 말을 못 들었던 건지 또 다른 오해가 생겨버린 옥순. 아까 여기 있을게도 아니야. 갔다 와라고 했거든. 근데 확실하게 경수는 있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경수는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옥순이 왜 안 오나 이러는 거지. 아,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귀엽다고 분명히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니까. 되게 순수한 감성이고 되게 소녀 감성이야.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저런 시절을 지난 적이 있고, 근데 옥순 씨는 상당히 오랫동안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저런 감성이 더 터져 나오는 걸 수 있겠지. 약속을 착각한 옥수는 20분을 더 기다리고, 그러니까 방에 가서 20분이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한 숫자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애인이 나 잠깐 집에 갔다 올게 하고 잠깐 집에 들어가서 그 앞에 카페에 있어. 그런데 20분을 기다리다가 그 집에 가서 야 뭐해 하고 하지 않을 거잖아. 그냥 기다릴 거잖아. 그 정도면 20분이면 애매하거든. 30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전화를 해본다거나, 전화가 없으면 30분이면 뭐 찾아갈 수도 있고, 20분이면 찾아가기는 애매한 숫자야. 아마 이게 이날 미션이 없었으면 경수가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1시간 이내로 다른 사람한테 뭐 좀 혹시 무슨 일 있는지 좀 알아봐 줄래요? 라고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옥순 씨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해놓고 공용거실로 나왔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이제 심야 미션이 시작되죠. 그 좀 편한 영자 씨한테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한번 알아봐 줄래라고 정도 하지 않았을까. 경수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제 방에서 홀로 기다리던 옥순도 합류하고, 옥순 씨가 이제 20분 만에 마지막에 온 거면 뭐 20분도 지나기 전에 미션이 내려왔겠네. 시무룩해. 어이씨 왜 안 왔지? 나를 피하나? 경수 무룩. 그치, 늘 옥순 입장에서는 늘 적극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테니까 경수 얘는 도대체 뭐야? 왜 나한테 표현 안 해? 20분 만에 미션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옥순 씨는 미션 얘기를 좀 늦게 듣고 그 시간까지가 20분이니까 경수 입장에서는 옥순 씨가 방에 가는 시간도 있었고 하니까 한 10분 남짓한 시간이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아가기가 애매했겠지. 두 사람이 엇갈린 면도 있어. 정인님하고 옥순님이 없었는데 이제 바뀌었죠. 근데 뭐 그 시간이 뭐 20분이든 25분이든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 생각에는 제작진이 그런 시간 측정은 그냥 다 합쳐서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정확히 논리와 문법상으로는 화장 끝나고 침대에 누워서부터 타이머 딱 눌러야 맞긴 한데, 뭐 제작진이 20분을 그렇게 쟀겠어. 아마 이제 시간을 더 뻥튀기 시키기 위해 경수가 30분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썼겠지. 그렇게 이제 1순위한테 가라 이렇게 되는데, 현숙이 7한테 갈 거야? 현숙님 다음 주부터 활약이 기대되죠. 현숙님은 지금 자기가 2등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인정하지 못하고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숙님이 좀 평범한 사고를 하지 않잖아. 그래서 다음 주에 과감하고 평범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열불딱지나서 등수 잡고 쓰러져 버릴 거래. 그리고 현숙님에게는 영식님이 왔고요. 현숙님은 경수가 원픽이었지만 괜찮은 분들이 다 대화해보고 싶었고 그때 다가온 영식. 그래서 좋았다. 근데 이제 현숙님이 진짜 영식님이 뭐 좋았겠죠. 싫지 않았겠지. 어쨌건 누군가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는 좋은 일인데, 근데 이 뒤에 보니까 영식님이 노래도 불러주는 것 같더라고. 정숙님과의 데이트에서 정숙님이 시큰둥한 거를 영식님도 느꼈겠죠. 그걸 못 느끼진 않았겠지. 영식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현숙님도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옥수님이 1순위인 것도 알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좀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걸 되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걸 정신승리로 진짜 아니라고 믿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영식님이 왔을 때 실망스럽고 서운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니라고,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 믿어버리고 증명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좀 봐요. 그리고 이제 경수 씨가 마지막으로 가는데, 경수는 이제 옥순에게 갑니다. 옥수는 경수가 올 거를 알고 있었지만 지금 자기를 기다리게 했던 경수 눈도 안 마주치죠. 근데 여기서 경수도 되게 지금 옥순이 오지 않은 것 때문에 경수도 조금 서운할 거야. 그래서 저희 순이는 옥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옥순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거야. 여기서 영호는 저는 귓속말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웨딩드레스 입든가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 경수는 갑자기 복화술처럼 랩을 해. 저는 옥수입니다. 옥순 입장에서는 살짝 얘네들이 지금 뭐 밤에 나 몰카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잖아. 경수도 지금 살짝 삐졌거든. 경수는 경수대로 지금 마음이 상했거든. 기다리는데 안 와가지고. 영호는 순자에 대한 미안함이고. 그러니까 지금 옥순 씨도 표정이 안 좋은 거지. 어떤 이유에서든 두 사람 사이에서 오해가 생긴 거야. 이 오해는 어떤 방향으로든 풀릴 거야. 왜냐면 이 오해의 근본에는
상대를 보고 싶고 상대와 데이트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뭐 마음 한구석에서는 둘 다 서로 앞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옥순 입장에서 이것만 보면 솔직히 옥순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 있어. 아니 나한테 온 애들은 다 왜 이 모양이야? 왜 나한테 왜 그래? 아 그럴 거면 오지 말든가. 아, 싫으면 가요. 약간 나 옥순이야. 싫으면 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옥순님은 좀 표정이 안 좋고 그래서 하나도 안 기뻤대. 그 앞에 쌓이고 쌓인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안 기쁜 이유는 바로 직전에 경수가 안 왔기 때문이야. 날 기다리게 했기 때문이야. 어쨌건 오해가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1순위면 뭐해? 내가 모르고 했는데 남들은 다 안다는데. 아니 알게 됐잖아. 그래서 알게 됐으면 그러면 기뻐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1순위인지 몰라서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아니고 바운더리에 있는지 몰라서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1순위인 걸 알았을 때도 안 좋은 거예요. 애초에 1순위인 걸 몰라서 안 좋았던 게 아니니까. 옥순 씨가 계속 그랬지. 내가 1순위인 거 모르겠고요. 내가 2순위여도 바운더리에 있는 것만 알아도 난 괜찮아요. 그랬지. 1순위인 거 알았지. 1순위인 거 알았는데 안 좋지. 왜냐면 애초에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불편했던 건 내가 1순위가 아니어서도 아니고 바운더리에 있는지 몰라서도 아니야. 경수가 나한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시점에서는 경수가 안 왔잖아. 안 오잖아잖아. 그러니까 옥순 씨가 방에서 뭐 했어? 안 오잖아 하고 있었잖아요. 옥순님은 남들보다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에게 그런 존재가 돼주길 바라는 거지. 자막을 다시는 분들도 다 알아. 그래서 경수가 온 거에 대해서는 그냥 헛웃음이 나왔고 영훈님은 그냥 고마웠죠. 아 그래도 맞구나? 그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네? 그럼 순자 앞에서 그랬으면 안 됐지. 그 정도 예상했으면. 근데 옥수님은 보통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순자님이 영호 때문에 상처받아도 상관은 별로 없죠. 근데 영호에 대해서는 그냥 고마워. 왜냐면 애초에 영호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없어. 근데 경수에 대해서는 헛웃음이 왜 나와? 왜? 기대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실망시켜서. 그러면 경수 알았어 늦었으면 어쩔 수 없지. 나 그럼 현숙이랑 데이트해야겠다. 그러면 또 안 오잖아 또 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옥순의 이런 마음을 정확히 애들의 마음으로 보면은 솔직히 다 예측도 가능하고 지금 행동 패턴도 그냥 다 일치해요. 근데 경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귀여워 보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제 경수의 선택을 끝으로 이번 회차에서 경수, 옥순 이분들의 서사 현수까지 같이 봤고요. 그래서 끝이 났고요. 다음 주에 영호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군요. 근데 영호랑 옥순은 힘들고요. 당장 방금 옥순 씨가 영호한테 뭐 그래도 고마웠죠 이런 걸 보면은 옥순 씨는 영호한테 관심이 없어졌어. 뭐 처음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경수밖에 없고 순자는 나갔다 왔고 옥순이랑 한 번은 나가야겠다. 근데 모르지 뭐 경수 때문에라도 영호랑 한번 데이트를 하는 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옥순 씨는 어쨌든 경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저예요?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냥 옥수님이 좋아요. 오, 이걸로 될까? 좀 더 해줘. 쓰는 김에 널 보면 미칠 것 같아라고 해. 현숙님, 다 잡으러 가고 싶어. 다 뒤져서 찾고 싶어. 이것이 사업가 정신인가요? 기업가 정신인가 이게? 한창 울고 나서 그 애를 달래는 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너무 집착인가? 누군가는 이제 갈등 속에서 총을 꺼내 들었대. 그렇게 뭐 불륜 잡아 이렇게 하면서 이들의 서사가 이제 또 시작이 되죠. 근데 쉽지 않아요. 일단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현숙님이 조금 그 대화력이나 이런 게 그랬다면 또 얘기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현숙님이 옥수님에 비해서 경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메리트가 딱히 없어. 그러니까 광수 입장에서 영숙과 영자를 보면 영숙 씨도 물론 말도 잘하고 이러는데 영자는 재밌단 말이야. 말을 잘하는 걸 넘어서서 광수가 봤을 때 재밌고 주변을 잘 살피고 어른스러워. 영숙 씨는 밝은데 막 어른스러운 캐릭터는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광수 씨가 봤을 때 영자가 그렇게 점점 매력이 높아지는데 경수가 봤을 때 현숙이나 옥순이나 둘 다 애 같은 건 마찬가지고 그나마 대화가 되는 쪽은 옥순인데 이게 잘 삐져 있으니까 자꾸 자기가 주눅 들고 근데 주눅 드는 마음은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일지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뭐 불편한 데이트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모르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오해가 생겨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좀 봅시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